방송인 조영기님의 음주뺑소니 유기 사건 집행유예가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도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이 빛나는 밤의 이세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서 방송인 조영기님의 음주뺑소니 유기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공개가 되었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다시 재조명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도 받았다, 이렇게 또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적절한 형량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건을 놓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 이야기예요. 1991년, 30년이에요. 1991년 오후 7시 50분경에 발생을 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6%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0.26%. 저희도 이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만 0.26%는 쉽게 볼 수 있는 음주 수치는 아닙니다. 대단히 높고 사실은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 당시에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하죠.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숲풀에 피해 여성을 유기하고 도망쳤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도주치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은 3년을 선고했는데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오히려 1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을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상고를 할 때 이게 뭐가 핵심이었냐면 1991년도 즈음에서 헌법재판소에 이 도주치사죄의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이 들어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그때 이 도주치사에 관련된 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죄명을 바꿔라 라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도주치사 혐의 대신에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위반 그리고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을 해서 형량이 감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는데 이것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면밀하게 직접 살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과거든 지금이든 합의 여부가 형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감형되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당시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9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에 나온 결정문을 저희가 잠시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본 법률 조항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살인죄와 비교해서 법정 기형을 더 높게 한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냐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는 살인죄는 몇 년이냐면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부러 고의를 죽여도 5년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위헌 판단이 나온 시기가 92년 4월 28일이에요. 조영기 님이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9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위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한다고 했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살펴보면
교통사고 후 도주죄에 관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사 후 유기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다른 곳에 유기해 놓고 도주했을 때, 자, 기본 형량이 얼마예요? 최저 4년에서 최대 7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감경 요소나 가족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량이 기본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플러스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 형량이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징역 5년 이상 형량이 선고될 때는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후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도주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하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 치사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사를 하고 도주를 한 것은 완전 다른 문제고, 유기하고 도주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2중, 3중의 형량 가중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본 방송인 조영기님의 형량이 과연 적절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자 오늘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형량과 지금 형량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